이 무엇이냐면 명태균 사건으로 기소가 됐던 오세훈 시장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명태균 사건은 시사인도 열심히 보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김건희 씨가 무죄 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의아함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1심에서 그러니까 1,000만 원 선고를 받으면서 이게 확정이 된다면 서울시장 직까지 박탈되는 형이 나왔거든요. 류혁감 차관님 먼저 좀 해설을 해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사건의 중요성이라든가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큰 사건이었고 지난번에 윤석열 씨에 대한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조는 좀 다릅니다. 네.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고 대납을 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김모 씨가 있고 그 김모 씨와 그 오세훈 시장 사이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느냐 있느냐 여기에 예.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치자금법 위반에도 여러 가지 죄질이 있는데 예. 이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라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유죄가 난다면 당선 무효용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유죄가 만약에 난다면 유죄가 나온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고 상당 부분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가 됐죠. 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항소심에 붙여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재판부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을 이제 주요하게 유죄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명태균 씨 진술이 사실 뭐 약간 좀 과장된 듯한 보일 때도 있고 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렇게까지 정치가 혼탁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걱정스러운 얘기들도 있지만 명태균 씨 진술이 보면은 여러 가지 정황에는 다 부합합니다. 아. 이게 과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 명태균 씨 진술만으로 사실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정황이라던가 그때 당시 여론조사의 내용,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계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복원되어 있는 문자, 서로 간의 대화 내용 이런 걸 종합해서 내려진 사실 인정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된 건 아닙니다. 이건 약간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수 있습니다. 뭐 근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1심 판결에 수긍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아마 계속 지금처럼 그 중간에 대납해준 사람이나 혹은 뭐 부시장과의 관계를 자기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요. 그 오세훈 시장의 후원인이란 김한정 씨가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이고. 5만 군데 흔적을 다 남기고 녹취록 다 남기고 난 이렇게 말 많은 후원자는 처음 봤어. 근데 보통 후원자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명태균 씨도 말이 많아. 둘이 부딪히니까 이게 그냥 막 쌓여요. 수사기관으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그래가지고 빠져나가기가 어렵겠구나. 특히 그 김한정 씨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보면은 계속 명태균을 자극하는 등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도 그리고 법정 태도도 불량하다. 그러니까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니들 계속 싸우고 막 그냥 서로 사실을 부인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오히려 그게 가중 사유가 돼버렸다. 유죄를. 그렇죠. 양형 사유에 보면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 증거 가치 인정은 법원의 그 판사의 전권인데 판사가 보기에 어느 쪽의 말을 믿을 것이냐를 놓고 보았을 때 이 김한정 씨 태도라던가 명태균 씨 일부 진술 전반적인 그 부인 내용 이런 걸 보면 오세훈 시장이 뭐 여러 가지 반박이라는 거 이런 거 보면 설득력이 있는 쪽은 결국 그래도 이 정치자금 대납 부분이 인정된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이게 굉장히 인정이 된다면 중범죄인데 이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재판은 아직 판결문 전체가 나온 건 아니고요. 재판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판결 설명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나 이 정가에보다 다만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양형 사유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다만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었고 약 한 달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뤄졌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뿐만 아니라 오세훈 피고인과 명태균이 직접적 접촉이나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런 것들도
예, 뭔가 양형 사유에 들어갔네요. 그게 저는 뭐 아까 김 의원님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지난번에 그 윤석열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고 이번 징역 2년 나왔었나요? 이번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죄질이 더 무겁지 않나 이런 윤석열보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단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그다음에 지금 현직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본인들이 1,0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양형 이유를 들어야 되는데 저로서도 약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특검은 더더욱 납득이 안 갈 겁니다. 그 양 쌍방다 항소하는 구형이 징역 1년 6월이죠. 징역이 1년 6월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라도 아마 특검에서는 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하겠지만 그 법리호에도 주장하겠지만 양형 역시 너무 경하다. 너무 가볍다. 이 1,000만 원은 실제 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좀 가벼운 처벌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원심 무죄 부분을 파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심형은 너무 약하니까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처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항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윤석열 씨가 징역 2년이 나왔다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그 벌금형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게 비칠 수 있겠네요. 사실 윤석열 씨가 여러 가지로 윤석열 씨라는 걸 빼고 그냥 그 부분을 이름을 지우고 그다음에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정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윤석열 씨가 2년이라면 저 오세훈 씨가 그거보다 좀 더 무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을 싹 지우고 그 범죄로만 놓고 무죄 베일로 그냥 행위만 보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훨씬 더 무겁다라는 말씀이실 텐데 근데 여기 양형 사유에 보면 비용을 대납시킨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또는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판단은 조금 물음표가 생기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사가 덜 된 것 같은 게 분명히 당시에 대표가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그 경선 과정의 관리자거든요. 그 연결고리가 뭐냐. 그 다음에 이런 여론조사를 계속 요구했잖아요. 이준석 대표 쪽에서. 그렇다면은 이 용도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명이 덜 된 측면이 분명히 존재가 하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공천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선거한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해요. 무슨 이런 여론조사 경선 과정에서 이걸로 당선이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당시에는 공천을 받기 위한 당내 여론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기능은 그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일단 옳지 않느냐. 근데 영향이 별로 없다. 이렇다면은 왜 거듭거듭 강철원 씨가 이 선거 총괄하는 양반이 이 여론조사에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오세훈한테 불리하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또 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그 불만 제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쌓인 거거든요. 한 번이었다면 여기까지 안 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옵니까? 다시 해주세요. 또는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명태균이 다시 해줄게. 이러다가 간 거거든요. 그러면 선거에 영향이 없는데 그 짓을 왜 합니까? 나는 상식적인 걸 묻는 게 아니 혼자 보고 말 거를 또 여기 비공표 여론조사도 있다 그랬는데 이걸 한 번 보고 말 거면 왜 불같이 화를 내고 뭔가 답이 나올 때까지 재촉을 하냐고. 다만 하나 좀 짚어야 될 게 이준석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에 당대표가 되고요. 요때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였다라는 건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걸 떠나가지고 또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냥 정치 자금을 이렇게 무상 여론조사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숨기지 않고 그냥 받는 방식이 있고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합법적인 것처럼 혹은 그리고 들키지 않도록 물론 이렇게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말들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이게 나중에 폭로가 되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대납이라는 구조를 택해가지고 본인은 그 일과 무관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들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건의 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죄가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은 그건 죄질이 나쁘죠. 그냥 통상적인 정치 자금의 수수 행위보다는 좀 더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1심에서도
이게 왜 나쁜 1심이 것인지. 아쉽다라는 게,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보통은 633 원칙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이제 6개월, 3개월, 1심, 2심, 3심을 진행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1년 안에 열리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지금 이제 1심은 이미 선고가 됐고요. 앞으로 이제 그 633 원칙, 633 원칙이라는 게 사실은 그 예전에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이게 무한정 길어지면 실질적으로는 임기를 모두 채우고 이 나중에 당선 무효용을 선고받더라도 아무런 실효적이지 않은 실효성을 확보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 자체 내에서도 신속하게 재판을 하자는 취지로 633 원칙을 정했는데 법원에서 이걸 갖다가 무슨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순한 권고 규정이라는 이유로 잘 안 지켰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에서는 아예 규정을 두어가지고 633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권고 규정이기 때문에 아주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유죄 판단이 났고 그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일부러 재판을 계속 지연을 시킨다. 사실 더 할 것도 없어요. 1심에서 많이 싸웠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특별한 그 증거조사의 필요성도 없는데 질질 끌어가지고 이 보궐선거가 지금 만약의 경우에 내년 2월 말까지 그 당선 무효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4월 7일 날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633 원칙에서 33을 놓고 보면 지금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말까지는 판결을 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4월 7일 날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집니다. 네. 의원님 실제로 오늘 얼마 안 남았네요. 여야의 반응이 그래서 각 주자라고 꼽히는 분들도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못 냈잖아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환영 성명을 내셔야 되잖아요.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재선거를 내셔야 돼요. 그분 바람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재선거하고 보궐선거는 구별된다. 다르긴 하죠. 이렇게 엎어치나 매치나 그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시 선거하는 건 같죠. 이 오세훈이라는 걸림돌을 어떻게든 치워버리고 싶어 했는데 나는 국민의힘의 속사정은 복잡하다고 보는데. 국민의힘 속사정은 복잡하다. 어떤 점에서 복잡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오세훈을 이렇게 대선 주자로 옹립하고 미래에 이걸 지켜야 될 자산으로 보는 측이 있는가 하면 당권파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때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경쟁자이자 제거해야 될 대상. 아니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 오지 말라고 아예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혁신 선대위 따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선을 그었어요. 난 저기하고 못 간다. 그게 사실은 오세훈이 이긴 승리의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장동혁은 자기가 재판에서 이긴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과론만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재선거 주장이 관철된 거나 다름없다. 네, 이제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논평이 나왔는데요.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판결은 1심 판단으로 앞으로 긴 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은 상심하지 말고 서울시장에 흔들림 없이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썼고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입장을 냈습니다. 판결 내용이 납득하기 어렵다. 2심에서 바로 잡히길 바란다. 아니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어디 가서 붙는 거예요? 맨날 헷갈리네. 이게 앞에 했던 말하고 안 맞잖아. 맨날 요새 점점 올공시에 가고 있으면서 장동혁 대표랑 비슷한 행보를 하긴 하더라고요. 글쎄 그런데 저런 성명을 내면 어떡해? 참 이상하네. 이거. 판결문이 아직 정확한 판결문이 안 나왔는데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게 좀 그런 것 같고 아마 이 1심에서 저도 예전에 이런 대납 사건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해봐서 아는데.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 정말 항소심, 상고심 올라가면서 막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또 2, 3심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게 당연히 이게 당선 무효용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법정 다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걸 당연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지방선거라는 선거전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또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두 개의 선거를 치르는데 사실 오세훈만큼 역대 이 선거에서 드라마틱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은 나 보다 처음 봤거든.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막판에 역전승을 해서 아침 7시에 그때 깜짝 놀랐죠.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고 일어나서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항상 변수가 많은 분이에요. 이게 사법 논리는 간단해 보이는데 이 사람이 간단치가 않아요. 예. 대법원에서도 갑자기 파기환송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도 오세훈의 스토리를 만드는데 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과거 경험을 빌어 그렇게 기대하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긴장감. 예. 아이가 뭐 간단치 않은 사람. 뭐 여튼 선고는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든 재판 절차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김건희 씨는 관련 사건으로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이 지난주에 한 주 연기했잖아요. 이번 24일에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좀 이게 영향을 받을까요? 저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뭐 제가 이거 이렇게 함부로 막 얘기하면 안 되는데. 파랑새니까요. 저는 그 일주일 연기한 걸 너무 큰 의미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만 분명히 지난번에 그 우인성 부장 같은 경우에 김건희 씨에 대한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항소심 전부 무죄 쓰지 않았어요. 예. 네. 계약서가 없다. 그리고 뭐 다 여러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한 무상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 아이고. 이런 이유로 무죄를 썼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진관 부장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저 전체 모든 58개를 유죄로 볼 수는 없지만 그중에 14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뭔가 그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이 여론조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협의를 거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그건 원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비용을 안 줬으니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니까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14개는 유죄를 쓴 거거든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진관 부장이 전체 58개를 유죄로 한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뭐 대화 내역이라던가 여러 가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하나 사실 인정을 해놨습니다. 꼼꼼하게. 판결문 잘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판결문 잘 썼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는 재판부는 다르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렇네요. 동전의 양면. 그리고 지난번에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는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니다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판결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동전의 양면 같은 사건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재판부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걸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1, 2심의 김건희 씨 1, 2심의 결과를 그대로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 씨 2심은 해볼 것도 없게 돼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대법원이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진관 부장 재판부의 그 사실 인정을 뒤집어야 되는데 특검에서도 그 판결문을 참고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진관 부장이 큰일 하셨네요. 단순히 김건희 상고심이 아니라 양쪽의 법적 판단을 다 보고 일종의 어떤 그 종합하는 그런 판단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료도 갖고 한번 기대해 봐야죠. 야, 24일에도 또 파랑새의 소식이 들리길 제비가 물고 오는 박씨도. 그런데 나는 어떤 한 정권이 종식되고 1년 만에 이렇게 대통령 부인 무슨 뭐 거기에다가 서울시장 뭐 감사원 사무총장 난 이렇게 다 작살나고 아주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건 진짜 처음 봤네. 법무부 장관도 요즘 매일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소식이 또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총리. 야, 진짜 완전히 그냥 한 정권이 통째로 계엄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다 있네. 그동안 계엄 때 개최하지 못한 국무회의를 그 서울국회에서 개최할 수 있다는 얘기가. 국무회의 요건이 되네. 서글프네요. 진짜 별 우리가 상황들 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잠깐 그 유병호 사무총장 구속된 사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좀 짚어볼까요? 사실 유병호 전 이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그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반드시 법적 조치 받을 거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법조인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 치고는 좀 늦게 사법 처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좀 지난번에 특검에서는 유병호 사무총장 그러니까 유병호 지금 감사위원이죠. 그분에까지 수사를 할 만한 여력이 안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고요. 종합특검의 역할로 넘어갔다. 사실 그리고 유병호 그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사건의 내용도 그렇지만 그 본인이 보여주었던 모습. 뭐라고 굉장히 거칠죠. 리틀 윤석열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윤석열 씨를 두목이라고 불렀다 메모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대로라면은 2022년 대선은 공화국의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삼국지에 나오는 황건적의 난. 예. 거기에 동탁과 여포가 나와서 우리가 해먹어보자고 황제를 그냥 싹 도려내버리고 무슨 이런 호족들의 반란 같은 용어예요 이게. 호족들의 반란이요. 예, 예. 두목이라 그래. 두목이라고. 야, 정말 대단한 메모가 그다음에 타이거파가 있어. 타이거파. 본인들을 타이거라고 지칭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래 보니까 삼국지를 열심히 읽으신 것 같아. 예, 신용문객잔이라고 하는 그런 무협지를 즐겨 읽었던 분이라고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예. 거 어디서 새로운 신공이 나타났어요. 네. 난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는 경부고속도로 이후에 최고의 결단이라고 써놓은 메모가 발견됐다고 하고요. 윤석열 씨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사위원의 태도나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거칠어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뭐 정치적인 입장이나 뭐 호라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 공직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직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목님에 대한 그 꼬붕 노릇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야분 꼬붕 관계지 이게 제대로 된 국민에 대한 공복 역할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라던가 뭐 여러 가지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태도 이런 데서도 맞아요. 지적을 많이 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윤석열 씨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시 뉴욕 감사관님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그때 저는 부식불만. 듣기는 들었는데 또 있어요? 아니 부식불만 말고 제가 듣긴 들었는데 정말 잘 지내고 있다는 거 같아요. 예? 왜요? 그러니까 아주 그 생활에 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 그 술을 끊고 오히려 뭐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 본인 그 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지고 큰 불만 없이. 그러면 평생 나오지 말고. 실제로 무기징역이긴 하니까 1심에서. 아니 뭐 괜히 뭐 사면 이런 거 필요가 없는 분이니까. 법 개정해야 됩니다. 외환내란 보면 사면해주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그 적응이 잘 되시면 거기서 계속 계시는 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잘 지낸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거기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밥을 잘 먹고.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좀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너무 잘 적응해서 뭐 불편함 없이 예를 들면 특검에 조사받으러 갔을 때도 이렇게 그 특검이 저기 과천에 따로 사무실이 맞습니다. 종합특검은. 예, 종합특검. 근데 이제 그 소파 같은 거 이렇게 보고 테레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좋다고 리모컨 좀 갖다 달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신다는 얘기를 저도 전해서 들었어요. 안방처럼 그 지금 수사받으러 와서 그러니까 모든 이런 그 형사 절차라던가 뭐 이런 수용생활 이런 거를 아주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 속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잘 그러니까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권력이라는 껍데기는 차지했는데 그 알맹이를 뭘로 채워야 될지 몰랐어요. 여기서 오는 공허감, 허탈감, 그다음에 항상 내가 무시당한다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에 2년 내 이런 걸 잊기 위해서 또 술을 먹었다고. 그래서 술은 그 사람한테는 일종의 마약 같은 어떤 최면제이자 약이었던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가니까 깨이거든. 여기는 그런 권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금단을 하게 되니까 뭘로 채워야 될까 이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뭘로 채워야 될까 이런 건 이제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댓글창에도 징역이 체질인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감옥이 체질이란 말에 대해서 너무들 웃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김건희 씨는 종합특검 조사받으러 처음 나왔잖아요. 혹시 김건희 씨 근황도 그럼 들으신 게 있으세요? 김건희 씨도 제가 그때 같이 들었거든요. 이 부부분들이 정말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법원에 출석하면 이렇게 계속 고개 숙이고 마스크 맞아요. 되게 요즘엔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도 잘 적응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묶어서 슬기로운 감옥 생활 시리즈로 내면 그러니까 의외로 된다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같이 근무한 교도관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좀 편해진 모양이에요. 그 교정의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건가요, 그러면? 효과가 많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술도 못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굴도 그렇고 상당히 좀
그 염색을 못해서 그렇지 건강한 모습으로. 그 규칙적인 생활을 실제로 하긴 하니까요. 규칙적인 모습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평생 살면서 가장 규칙적으로 살고 있는 상황이 싶습니다. 네, 그 여러모로 그 우리 교정 당국의 역할의 긍정적인 면을 두 부부가 또 이렇게 겪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면서 그래도 정치 현안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한참 이제 윤석열, 김건희와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또 댓글창에